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고 있었던 저 핸드폰, 휴대전화, 본인의 폰이 아니다, 보좌관의 폰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이 조사하고 있는 거로.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저희 입장은 예. 다 올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가르칠게요. 그럼 보좌관 일부로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 아니, 차명 거래라는 게 휴대전화는 왜 그걸 가지고 계셨던 거세요? 그러면? 본인께 알리시면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노는 느낌이니까 그냥 관계를 했답니다. 보좌관, 차모 씨라는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이춘석 의원과 함께 일해왔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좌관이 내놓은 해명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여드리죠. 이춘석 의원은 주식거래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께 주식거래 조언을 자주 얻는다. 주식거래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주식거래 조언을 자주 얻었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다음 장.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을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어떻게 열어봤을까요? 정말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가져갔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그때 거래하는 사람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등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워낙 급박하게 사안이 돌아가다 보니까 네. 해명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수를 둔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거래창 접속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금융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일단 휴대전화의 잠금 기능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요즘은 뭐 얼굴 인식 기능이나 뭐 지문 인식 기능도 있는데 또 100번 양보해서 패턴 기능으로 잠금 설정을 해놨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 패턴을 미리 이 보좌관의 휴대폰 패턴을 알고 있고 있었다는 거. 그 패턴을 직접 누르고 들어간 겁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네. 주식 거래가 가능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하려면 네. 적어도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네. 이 역시도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또 패턴 같은 이중의 잠금 장치에 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네. 이후에 실제로 거래를 하는 듯한 그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네네. 그럼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것을 사고팔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가.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 휴대폰이 의원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려다가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만 증폭시키는 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차명 거래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고 해명하려다가 더 말이 꼬여버린 것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춘석 의원은 주식 거래를 안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해명의 워딩이잖아요. 네. 뭐 거의 13억 벌어놓고 주식 전문가 아니니까 혐의가 없다고 똑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주식 거래를 안 하는데 왜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창을 열어봅니까? 네. 네. 아니, 물론 주식 전문가이면서도 주식 거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이 네. 보좌 직원한테 주식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뭐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국회에서도 오래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네. 역시 왜냐면 반대로. 반대로.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휴대폰에서 메일을 보내는거나 네. 뭐 사진을 전송하거나 이걸 잘 못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뭐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익숙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좌 직원들이 대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 휴대폰에 비밀번호 안 걸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자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국회의원이 보좌관의 비밀번호를 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죠. 국회의원이 대신 보좌관의 뭐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보좌관이 네.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당황을 해서 일단 본인의 의원은 조금 보호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네. 사실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네. 하고 나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고, 해명은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정확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 패널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이 창을 열어봤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여러 경로로 따졌을 때도 너무 보안상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패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봤을 때.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 등록이 되어 있던 그 계좌의 명의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넣은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을 봐도 이춘석 의원이 해당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보좌진의 명의를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납득이 가는 해명이냐, 오히려 취재진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장 측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자분은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내 휴대전화가 아닌데 들고 들어가서 주식창을 열어봤다라는 부분. 주식 거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춘석 의원의 해명, 보좌관의 해명대로 이게 차명 거래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부하 직원 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부하 직원 주식을 팔았다면, 사고 팔고 했다면 이건 횡령이고 갑질이고 거의 스토킹이다 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갑질이고 뭐 횡령이고 그게 지금 상황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보좌관이 네. 문제를 삼았을 때이죠. 내 걸 몰래 가져갔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진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보좌관은 뭐 착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 네, 핸드폰을 착오였다. 네, 의원이 뭐 착오로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제는 넘어섰고 네. 보좌관과 저 국회의원이 둘이서 공모해서 네, 너의 그 명의로 내가 이 거래를 좀 증권 거래를 할게, 주식을 사고 팔게, 뭐 이건 다시 이제 합의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명 거래로 이제 들어가니까, 네.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이춘석 의원이라는 사람을 네. 저는 그 문제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죄질이 더 나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겁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내놓고 있는 게 AI잖아요. 네. 근데 그 AI를 지금 다루고 있는 그 파티의 위원장이 지금 이춘석 의원이에요. 기획위원장. 예,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모르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그 미공개 정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몇몇 소수만 알고 있는 그 미공개 정보를 자기는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주식을 샀는지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산 거를 보니까 대부분 AI에 지금 관련된 게 있는 관련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죄질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 주식을 그냥 거래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얼른 탈당한 거죠.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얼른 탈당을 해서 좀 피해 보려고 하지만 피해지겠습니까? 결국 검찰 수사가
뭐 돼가지고 글쎄요, 이 민주당이 이제 우리 당 의원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명, 국회의원직 제명 당연히 사실 스스로 내려놔야죠. 국회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국회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겠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 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거래 화면을 보면 신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신용이라는 표시가 무엇이냐면 왼쪽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표시해 놨는데 이게 자신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보좌관 계좌를 활용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 신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본인 주장하니까 보좌관이 명의로 있는 저 계좌를 자기가 이용하면서 신용이라는 저 돈을 대출을 일으켜서 거래까지 했다면 보좌관의 신용까지 깎아먹으면서 의원이 자기 돈처럼 저 돈을 썼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윤주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 정말 죄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은 정말 너무너무 주식거래가 하고 싶은데 본인의 공적 지위도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장이고 여러 가지 뭐 이해충돌도 있고 뭐 재산 신고도 해야 되고 성가신 게 많으니까 네. 결국은 찾다가 보좌관의 계좌를 빌려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보좌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 모셔왔던 의원이라면 또 이게 결국은 조금 갑질 아닌 갑질처럼 강요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네. 어떻게 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보좌관 돈을 갖고 보좌관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갖고 금융거래를 한다는 거는 또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계좌 거래가 뭐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뭐 주식이 진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이 보좌관은 사실은 돈은 돈대로 신용은 신용대로 잃는 네. 그런 문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도 선의로 선뜻 네. 자신의 계좌 거래를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이 맡긴다? 저는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정말 하다못해 이 핸드폰 하나 열어보는 것도 실은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생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의원의 고압적 지위를 이용해서 보좌관의 계좌를 활용했고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주면은 또 그 금전 거래가 걸리니까 대출까지 일으켰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인가 경제 공동체인가라는 국민의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춘석 의원이 이번처럼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때도 같은 보좌관이었습니다. 차모 보좌관. 관련 질문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춘석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10월에도 이제 뭐 국토위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사진이 찍혔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잘 모르겠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는 국회의원 해서 자신이 촬영이 됐고 당시에도 주식 계좌는 차모 씨의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게 반복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맞습니다. 이제 저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네.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가 또 민주당이 또 책임 있는 행동 보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춘석 의원이 네. 본인의 어떤 관련된 혐의 논란에 대해서 저는 좀 진솔하게 다 밝히는 것이 저는 그나마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국감장에서 주식 거래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는 논란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의원, 이춘석 의원 여기까지만 논란이 됐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차모 보좌관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당시 그 사진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계좌 주인도 차모 보좌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해 10월부터 이춘석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차모 보좌관의 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쓴 것 아니냐라는 의심과 또 의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꽤 오랜 시간 지속된 것 아니냐. 혹시 그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뾰족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어제 반응부터 잠깐 보시죠. 이춘석 잠깐만요. 대표님 이동하실 때 질문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대변인 통해서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딱히 뭐 그 관련해서 그 뭐 입장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